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이슈가 오늘 메인 이슈이기도 한데 재밌는 이슈죠. 오늘 하루 종일 박영선, 양정철 소동이 있었습니다.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총선을 민주당이 압승하고 나서 윤석열이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지, 어떻게 바뀔지 그런 것도 주목하고 있는데, 지금 조중동도 다 같은 목소리로 뭐라고 하냐. 우선 총리와 비서실장 먼저 임명을 잘해라. 야당과 협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써야 된다. 그게 우선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총선에 완전히 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정 나머지 3년을 잘 운영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우선 인사인데, 대표적으로 당장 눈앞에 있는 총리와 비서실장 잘 임명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여러 사람들이 막 언급이 됐어요. 지금 누군지 모르겠는데 계속, 예를 들어 심지어 김부겸까지 언급이 됐고, 또 여당 관계자 중에서도 여러 사람이 막 언급이 됐죠. 근데 언급된 사람들이 조중동도 다 비판을 해. 지금 조중동도 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비판을 막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새벽에 TV조선이 단독 보도를 했어요. 단독 보도를.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단독 보도를 했는데 난 이런 거 거의 처음 봤어. 단독 보도한 시간이 언제냐? 여러분 잘 보세요. 시간이요, 새벽 5시 26분에 기사를 썼어. 5시 26분에 단독 보도. 아니, 기자가 잠 안 자고 새벽에 취재하다가 이거 보도한 겁니까? 그거 아니죠. 이렇게 새벽에 단독 보도를 했다는 거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화 걸어갖고 알려준 거죠. 야, 지금 아마 잘 아는 사이일 텐데 이러이러한데 새 국무총리에는 박영선, 비서실장에는 양정철이 유력해 라고 알려준 거죠. 근데 여러분, 기사 내용이 중요합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건 절대로 기자가 지 멋대로 쓴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100% 확신을 가지고 쓴 기사인 게 분명한 게, 한번 볼까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사선 의원을 지낸 박 전 장관은 여의도 정치와 행정에 밝은 게 장점이고, 민주당 출신의 여성 국무총리라는 상식성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박영선이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양정철이 될 거라고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력하다고. 또 양정철은요,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지내 양당과의 협치를 이를 적임자라고 평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 중요한 말, 이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 두 사람 모두 대통령실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게 그냥 제보가 아니고 그냥 썰이 아닌 게, 이 관계자가 기자한테 우리가 이미 박영선하고 양정철하고 접촉을 했어. 그랬더니 두 사람이 지금 긍정적으로 입장을 밝혀왔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은 이거는 오보가 아니죠. 더 웃긴 거 뭔지 아십니까? TV조선이 단독 보도를 했는데 YTN도 비슷한 시간에 6시 30분, TV조선보다는 좀 느려요. 아마 관계자가 TV조선에 전화 먼저 하고 전화 끊고 나서 한 20분 있다가 YTN하고 또 통화한 것 같아. YTN과도 통화해가지고 YTN도 단독 보도. TV조선을 받아서 한 게 아니에요. 같은 내용을 거의 비슷한 시간 새벽에 TV조선하고 YTN이 단독으로 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같은 사람이 양쪽에 아예 의도적으로 알리려고 방송을 한 거지. 아니, 통화를 한 거지. 근데 YTN 보도에는 그 TV조선에 없는 내용이 하나 추가가 돼요. 뭐가 추가가 되냐? 제목,
윤, 인적 쇄신 카드, 야 인사 검토. 박영선, 양정철, 김종민. TV 조선에서는 김종민이 없었어. 근데 이 관계자가 같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YTN에 대해 말한 사람은 박영선, 양정철 플러스 갑자기 김종민을 또 이렇게 심어서 하나 또 껴놓긴 했죠. 기사 볼까요? 여당의 총선 3패 이후 인적 쇄신을 고심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 등 야권 인사들을 총리나 비서실장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 총리는 박영선, 비서실장은 양정철, 정무특임 장관은 김종민, 유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언론에서 거의 동시간에 단독으로 보도가 나갔다는 건 이건 대통령실이 매우 의도적으로 흘린 거죠. 보도하라고 거의. 그거 아닙니까? 더 재밌는 거는요. 이 기사 나오기 전에 박영선이 어저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박영선 지금 어디가 있냐면 하버드에 가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지금 뭐 공부하나 봐요. 예. 하버드에 가 있는데 어저께 올린 글이야 갑자기. 이젠 하버드 리포트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조금 일찍 한국으로 돌아오겠대요. 한국으로. 일찍 귀국한대. 지금 일찍 한 것도 안 맞아. 원래 6월 말까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어저께 박영선이 조금 일찍 귀국하겠습니다. 원래 6월 말까지지만 좀 일찍 귀국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 뵙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뭐야? 박영선이 공부를 일찍 마치고 들어온다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TV조선하고 YTN이 단독 보도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박영선 총리 설. 그러니까 중앙일보 같은 경우 오늘 많은 언론들이 기사를 썼어요. 하필 총리설 와중에 미 살던 박영선 곧 귀국. 한국에서 뵙겠다. 말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보수 측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기사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대통령실이 입장이 나왔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그런 거 검토한 적 없어. 그렇게. 근데 내용을 보면요. 검토한 적 없다라고 대변인은 얘기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뭐라고 하냐? 총선 이후 박, 양 두 사람을 기용하는 방안이 대통령실 일각에서 아이디어 중 하나로 검토된 건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이라는 거야. 얼마나 진지하게 검토된지 모르겠지만 검토된 거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대통령은 검사 때부터 박영선, 양정철 두 사람하고는 친분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권 관계자가 하는 말 들어보면 양정철하고 윤석열은 최근까지도 직접 간접적으로 소통을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양정철이 윤석열하고 최근까지도 소통을 해왔다는 거지. 친분이 있는 거야. 대통령 다른 관계자도 두 사람 기용 카드는 여러 인사안 중에 하나로 안다. 그냥 이런 말이 있긴 있었던 거죠. 있긴 있었던 거야. 그럼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박영선하고 양정철은 어떤 입장인지가 중요하잖아요. 입장이 나왔어요. 동아일보를 보니까 박영선은 우선 김종민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거 들은 적 없어. 금시초문이라고 했고, 박영선은요. 이거 소설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양정철은요. 어떤 직을 맡을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뭐 나한테 제의 온 거 없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김부겸 같은 경우는 엄청 강하게 반응했잖아요. 무슨 소리야. 불쾌하다 그랬어요. 나한테 상의도 없었고 말도 없었는데 감히 내 이름을 막 언급하는 게 기분 나빠하고, 김부겸은 불쾌하다 막 그랬거든. 그런데 박영선하고 양정철은요
뉘앙스가 그게 좀 아니야. 그냥 그런 뉘앙스가 아니야. 강하게 부정을 안 해요. 그냥 소설이야. 생각이 없어.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진보건 보수건 간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좀 정리가 됐어요. 여러 가지가. 우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불쾌한 입장이 많이 나왔죠. 불쾌하다고. 왜냐면 이거는 민주당을 지금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가령 지금 계속 민주당 안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친명 친문이라는 프레임으로 막 당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친명 친문.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떻습니까? 양정철 또 박영선 다 문재인 때 사람들 아닙니까? 양정철이야 지금은 아니라지만 문재인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박영선도 사실은 친문은 아니지만 문재인 때 장관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야? 친문들이 진짜로 윤석열하고 무슨 짬짬이가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또 괜히 당 안에서 개파 간의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이거 이간게 아니냐? 그런 비판이 민주당 안에서는 나오는 거죠. 전 그런데 그것보다도 요번에 확인된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2020년에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난을 일으키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들어와갖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이 지금 계속 막 서로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시끄러울 때 그때 김용민 PD가 주진우 기자를 비판을 엄청 했어요. 갑자기. 원래 우리는 낙검수 멤버들이 다 친한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김용민 PD가 주진우 저 새끼 윤석열 똘만이라는 식으로 추상같이 다가갖고 막 윤석열 때문에 따지고 윤석열 거의 똘만인 것처럼 하면서 주진우 욕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엄청 많이 했다고. 그때 이 기사도 있어. 기사. 어떤 기사가 있냐? 주진우 윤석열 양정철 의혹 부인 김용밀 전화 받아라. 이 기사는 김용민이 썼던 그 페이스북을 근거로 쓴 기사인데 김용민이 페이스북에 당시 2020년 12월 3일 날 뭐라고 썼냐? 본인이 취재한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후보로 강력히 거론될 무렵 양정철 씨와의 회동에 주진우 기자도 그 자리에 참석했다. 양정철과 윤석열이 잘 모르던 시기였는데 주진우 기자가 두 사람을 소개해 준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윤석열은 양정철을 만난 적이 있지요, 이미. 이거는 본인이 직접 한 말이에요. 청문회 때 뭐라고 했냐면 20대 총선 앞두고 2015년 말, 2019년 2월 그렇게 두 번 양정철과 만난 적이 있고 김용민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는 2019년 2월에 만날 때 그 자리에 주진우도 함께 가서 만난 거 아니냐 그거지. 근데 그때 만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대요. 증언에 따르면 4명이 있던 자리에 주진우 기자가 윤석열에게 형이라고 하면서 양정철한테 반논담조로 충성 맹세를 요구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모호해요. 윤석열이 양정철한테 충성 맹세를 한 건지 양정철이 윤석열에게 충성 맹세를 한 건지는 참 모호해. 글만 보면 잘 모르겠어. 도대체 어떤 말인지. 하여간 증언들을 하면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주진우 기자는 기자로서 왜 이 자리에 참석했느냐, 취재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막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가 워낙 예민한 시기였으니까 막 윤석열 난리치고 한참 그때였거든요. 그런데 주진우가 사실은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기자인지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검찰주의자고 윤석열과 가깝고 그리고 막 추장관이 윤석열 징계하려고 하니까 추장관 찾아가갖고 막 따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김용민이 열받아가지고 주진우 너 정체가 뭐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당시 기사가. 근데 주진우가 이거 관련해갖고 본인이 유튜브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 윤석열 양정철하고 회동한 적 없어. 그런 자리 없었어.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진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명한 거는 양정철하고 윤석열은
친문이 원래 있었다는 거 이미 알고는 있었는데 요번에 양정철을 비서실장으로 세울 정도고 세우려고 했을 정도고 그리고 여권 관계자도 최근까지도 윤석열이 양정철 만난다라는 그 증언 나오잖아요. 그거 보니까 진짜로 친문이 가까운 사람이 맞구나. 이걸 하나 확인을 했고 또 하나 박영선은요. 박영선 더하죠. 여러분 우리가 김행이 그 여가부 장관 후보 됐을 때 그때 김행은 김건희 라인이야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김행이 뭐라고 했냐면 기자들한테 난 김건희 여사하고 관계가 없어 막 그랬어요. 나 김건희 여사 지금까지 딱 2번 봤어요 하면서 뭐라고 하냐, 사람들이 왜냐면 김행이 김건희가 내리꽂은 거라고 한참 말할 때니까. 근데 이때 김행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2023년 작년 9월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김건희 여사와 지연, 학연, 경력 겹치는 데가 없다. 친분을 맺기엔 너무 먼 그대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외국에 있다가 잠깐 한국에 왔을 때 공훈이 대표가 티켓을 보내왔는데 거기에서 2016년에 박영선 의원이 나한테 김건희를 소개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영선은 아주 오래전부터 김건희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박영선은 김건희만 안 게 아니고 박영선이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이었거든요. 법사위원장이었는데 이미 그때부터 윤석열하고 아주 가까웠고 심지어 본인이 스스로 뭐라고 했냐, MBC 기자일 때부터 20년 이상을 김건희, 윤석열과 알고 있던 사이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법사위원장일 때도 종종 전화했던 사이. 법사위원장인데 검사하고 전화했던 사이거든. 야, 이러니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은 제가 양정철하고 박영선 2사람밖에 얘기를 안 했지만 2019년도에 2020년도에 검란이 나가지고 이 윤석열 사단이 조국 장관을 정말 죽이려고 저렇게 물어뜯고 정말 사냥하듯이 공격을 할 때 민주당이 똘똘 뭉쳐갖고 방어하지 않은 이유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민주당 안에 얼마나 많을까. 우리는 모르지만 박영선이나 양정철 같이 윤석열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국회지만 이 180석 의석을 가지고도 검찰개혁을 깔끔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이거 간복이다, 그냥 한번 흘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냥 흘리더라도 아무나 흘립니까? 진짜로 박영선, 더군다나 양정철 비서실장? 비서실장은요 정말 대통령의 손발이 되는 사람인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으면은 양정철을 비서실장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기사까지 나옵니까?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이거 가지고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거죠. 최소한 양정철과 박영선은 민주당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인간들이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야. 아마 이번 기사 때문에 박영선 손해볼 수도 있어요. 박영선 다음 서울시장이라든가 뭐 노리는 게 많을 텐데 이제 완전히 눈밖에 난 거죠. 뭘. 저것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인간들이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보수의 반응이에요. 보수의 반응. 아마 이거는 지금 양정철, 박영선 문제 관련해가지고 오늘 방송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내용들은 아마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아마 저밖에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저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금 보수 유튜버들, 이 구구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찾다 보니까 이봉규 TV가 구독자가 거의 90만 되는 유튜브 아닙니까? 여기에서 양정철을 이렇게 요번에 박영선하고 말 나온 거를 얘기를 하는데 나 웃겨 죽을 뻔했네, 진짜. 야, 정말 웃겨 죽을 뻔했어요.
제목 윤 대통령과 양정철 세 가지 시나리오.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우선 얘네들은요 그 TV조선을 의심을 해요. TV조선이 왜 이런 짓을 하지? YTN이 왜 이런 짓을 하지? 막 의심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양정철에 대해서 야 얘네들은 양정철을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그 전략가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양정철이 전략가 플러스 부정선거를 이끄는 사람이래.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양정철이 부정선거 이끌어가지고 민주당이 압승했다는 거예요. 압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놓고 그 걸릴까봐 도망갔다가 이번 총선 때 또 양정철이 들어와가지고 이번 총선도 부정선거로 민주당이 압승했다는 거야. 이범규 씨는 이번 총선도 부정선거라고 의심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부정선거의 대가인 양정철을 왜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으로 데려갔을까? 하면서 뭐라고 하냐? 아, 이거는 두 가지라는 거지. 자기 생각이지만 다음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양정철이 필요하다. 우선 하나는 뭐냐? 내가 잡아놔야지. 대통령실에서 양정철을 잡고 있어야지. 양정철이 다음 선거, 뭐 지방선거나 선거할 때 민주당을 도와가지고 부정선거를 못한다. 그래서 부정선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잡아놓고 있는 거래. 혹은 우리 선거를 도와라. 그것 때문에 잡아놓으려고 양정철을 대통령이 데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대박. 근데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자기들은 양정철이나 박영선을 총리나 비서실장으로 세우는 거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할까 고민해 보니까 아 이거는 양정철이 부정선거로 자꾸 민주당 이기하니까 부정선거로 민주당 못 이기게 하려고 잡아놓은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이봉규 TV에서 이 조상규 변호사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나와갖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민주당 안에 이봉규가 하는 얘기예요. 민주당 안에 간첩이 있다. 간첩이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를 완전히 보수를 괴멸시키려고 하는 간첩이 있는데 그 간첩이 굉장히 전략을 잘 짰대. 어떻게 짰냐? 윤석열은 보수에서 정통 보수가 아니라는 거죠. 민주당에서 넘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받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이 김경률이니 또 누구야 여러 가지 그 좌파였던 그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선거 치르는 바람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입장이야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윤석열도 좌파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실에 있는 누군가가 박영선, 양정철을 갑자기 끌어들임으로써 보수들이 뭐야? 윤석열 좌파야? 그런 식의 의식을 줌으로써 완전히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걸 앞장서는 게 누구냐? TV조선과 YTN. 박근혜 내쫓을 때 제일 처음에 단독 보도 낸 게 TV조선이었고 옆에서 함께한 게 YTN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TV조선과 YTN이 지금 윤석열 내쫓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 그래가지고 요번에 요 기사 TV조선과 YTN에 흘린 청와대 고위직을 무조건 찾아갖고 이거 잡아갖고 족쳐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얘기죠. 황당한 얘기.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보수에서도 박영선과 이런 양정철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거의 멘붕이에요. 멘붕.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러고 있거든요. 난 참 아쉬워요. 저는 양정철 박영선 카드가 나쁘지 않은 카드 같아. 나쁘지 않은 카드. 어떤 나쁘지 않은 카드냐? 정말로 윤석열 정부를 괴멸시키는데 나쁘지 않은 카드. 이거 이 둘 되면요 정말 안에서 내용이 엄청날 것 같아요.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바로 그냥 없던 걸로 하고 오늘 한겨레가 단독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장제원을 비서실장 앉히려고 한다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총리는 안 나오는데 제가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놀랐어요.
제가 여러분 벌써 방송을 했죠. 윤석열은 아마 총리로 누구 세울까? 저는 이번 국회까지 그냥 계속 한독수로 끌고 있다가 다음 국회 시작되면은 김진표를 총리로 아마 앉히려고 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 처음 들으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김부겸 나왔죠. 더군다나 지금 박영선 나왔죠. 이런 식으로 계속 야권 중진들에 대해서 막 계속 이렇게 흘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 끌다가 김진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요. 저는 그래서 여전히 이 정부에서 다음 총리로 김진표도 할 수도 있겠다. 김진표도 굉장히 지금 총리 하고 싶고 하고 윤석열하고 가까운 사이니까. 하여간 오늘 그 박영선, 양철, 수동은요 진보나 보수한테 여러 가지로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아주 재밌는 이슈였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는 이슈. 약간 골 때리죠. 네. 골 때립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기본이 안 되는 새끼들이죠. 여러분 거국내각이라는 게 뭡니까? 거국내각. 사실 지금 김부겸이니 박영선이니 양형철이니 자기네가 비서실장, 총리 하겠다는 거는 한마디로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야당과 협치하기 위해서 총리를 박영선, 비서실장을 양형철 하겠다는 거 아니야. 정무장관을 김종민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기본이 안 된 새끼가 그냥 야당에서 인정도 못 받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냥 총리 안 친다고 해서 협치가 되는 게 아니죠. 오늘 많은 방송에서 이거를 지적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협치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야당 대표인 이재명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난 다음에 진짜로 총리를 야당 관련된 사람을 뽑고 싶으면은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를 해야죠. 야당에서 적절한 사람을 추천해달라. 그리고 나서 하는 거지. 야당 누구하고도 얘기한 적이 없고 당사자들 모르는데 지들 멋대로 그냥 이 사람이 야당 머리 좀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 뽑아. 이러면 이게 협치가 됩니까? 이게 거국대각이야? 병신 같은 새끼들 진짜. 기본이 안 된 새끼들. 기본이. 이 정부는 정말 기본이 안 된 새끼들이고 야당과의 협치할 마음이 전혀 없는 새끼들이에요. 그냥 어떻게 껍데기만 좀 바꿔볼까? 이건 아니에요. 거국내각이라는 게 그냥 박영선 데려오면 거국내각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야당한테 추천을 먼저 요구를 해야지. 물어보고. 그러면서 하는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한심하지, 한심해. 네, 이게 오늘 세 번째 아주 재밌는 이슈였습니다.